네, 캘리포니아주가 다음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나이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하면서 일부 필수 업종 근로자들과 장애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피로감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게 만드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이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나이에 따라 다음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벌써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백신 접종 다음 차례라고 생각했던 경우 실망감이 꽤 큰 모양입니다. 네, 네. 맨 먼저 의료진들, 그리고 장기 요양시설의 거주자 직원들, 그리고 65살 이상 주민들까지 지금 맞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다음번 대상이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로 교사들이 있고 네. 구조대원들, 네. 그리고 농장 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등등 이런 사람들이 티어 1에 포함이 돼 있고요. 네. 이어서 티어 2에도 교통, 물류, 제조, 산업, 주거지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역시 상대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평가받는 환경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구조대원들, 여기서 소방관들은 이미 지금 맡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교사와 농부들은 앞으로 그대로 갈 것 같고 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네. 그 다음 대상에 속했던 필수업종 근로자들이 아무래도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다음 차례다라고 해서 기다렸던 경우에는 정말 그럴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지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면 그 대중교통 시스템에 몸담고 있는 경우 바로 다음 차례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선순위 대상에서 밀려나게 되면 네. 일하면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꽤 큽니다. 네. 결국 캘리포니아주의 대중교통협회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냈는데요. 버스나 전철 같은 그런 대중교통 시스템 소속 직원들은 필수업종에 속해서 주민들이 돌아다니는 걸 돕는데 코로나19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만약 대중교통이 멈추게 된다면 다른 필수업종에 속해서 일하러 나가야 하는 근로자들이 출근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병원에 가거나 약국에 가거나 아니면 장을 보러 다니는 저소득층 주민들, 또 노년층 주민들 역시 발이 묶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할 수밖에 없는 필수업종 근로자들이 빨리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다면 위험이 커져서 우려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부 필수 업종 종사자에 더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우려감도 좀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코로나19에 있어서 좀 더 위험할 수 있는데 결국 못 맞고 남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장애인 옹호단체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Disability Right California란 단체의 앤디 임파라토는 확실히 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나쁜 뉴스라면서 보통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 전할 때 꼭 인종 아니면 소득별 이런 식으로 나누면서 장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된다고 좀 불만 섞인 그런 목소리를 냈고요. 그러면서 게빈 뉴섬 주지사가 이 장애인 커뮤니티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그런 입장을 분명히 나타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직까지 다음 접종 대상에 누가 될지 정확한 기준은 지금 나오질 않고 있잖아요. 네, 이 나이 순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 말고는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이게 또 언제 발표하겠다 이렇게 날짜가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지금 백신 접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백신을 맞게 되는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나서 결정을 발표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의료진들 비롯해서 65살 이상 사람들, 또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 주민들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 맞고 날 때 그 후에 어떻게 할지 좀 더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백신 접종은 늦춰지고 있죠. 그렇죠. 일부 한인들 가운데서도 백신 접종 예약에 성공했다는 그런 65살 이상 어르신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긴 한데요. 하지만 여전히 못 맞은 사람들, 백신 예약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요.
여름이 돼서야 끝날 수 있다는 전망이 아직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백신 접종 우선순위, 대상에 관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구체적 방향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네. 자, 다음은 코로나19 피로감입니다.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너무 느리고 순조롭지 못해서 그런지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USC에서 조사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코로나19 피로감이 뭐 하루 이틀 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확실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더 커지는 듯 합니다. USC 여론조사 결과 코로나19 피로감은 방역 수칙을 이전보다 더 잘 안 지키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마스크 같은 경우는 계속 쓰긴 하지만요. 네. 그 외 예를 들어 같은 가구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 가까운 접촉을 피하는 행위 같은 거 그렇게 조심하는 게 좀 더 느슨해졌다는 평가입니다. 네. 그리고 집 안에 머무는 것도 이전보다 덜해졌고요. 이와 관련된 뭐 자세한 수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또 지난해 11월 24일까지 실시됐는데요. 네, 2주마다 조사를 벌였다 하고요. 근데 마스크 착용에 있어서는 그 비율이 훨씬 늘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작년 4월 초에는 마스크 쓰는 비율이 39.2%였는데 이게 11월 말로 가면 88.6%로 크게 뛰었습니다. 2배 이상을 뛰었네요. 네. 반면 집에 머무는 정도, 그러니까 필수적인 활동과 운동을 제외하고 그걸 위해 잠깐 나가는 걸 말고서는 집에 머무는 건 79.6%에서 41.1%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네. 같은 가구 외 사람들과 가까운 접촉을 피하는 것도 63.5%였는데요. 이게 11월 말로 가면 37.8%로 역시 줄었고요. 네. 그리고 집에 있으면서 아니면 다른 곳에서 방문객을 받지 않는 비율도 80.3%에서 57.6%로 떨어졌습니다. 네. 마지막 식당에서 밥 먹는 걸 피하는 것도 알아봤는데요. 이건 87.3%에서 65.8%로 내려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필수적인 활동과 운동을 위해서 잠깐 나가는 것 외에 집에 머물던 사람들이 거의 80%였는데 지금은 이제 41%로 크게 줄었다는 이제 이 수치 아닙니까? 네,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우리가 거죠. 이렇게 보면은 길거리에 벌써 자동차가 많아진 거 보면 확실히 그렇습니다. 네, 밖에 지금 다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텅 비었잖아요. 작년 3월이나 4월 경에는 텅텅 비었었는데 네. 지금은 뭐 길거리도 차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프리웨이는 아직도 뭐 텅 비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은. 네. 근데 이 방역 수칙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좀 잘 지켜야 할 텐데. 네, 이게 백신은 맞아도 마스크는 계속 쓰고 다녀야 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백신 맞지 못한 주민들이 사실 훨씬 더 많고 백신을 맞아 집단 면역이 생기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보이니까요. 네. 피로감이 들더라도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조사를 보면 마스크 착용은 잘 하지만 나머지 것들이 많이 느슨해진 걸 알 수 있는데요. 마스크 쓰는 것 외에도 다른 방역 수칙 역시 잘 지켜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으로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이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낸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부터 각 기업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보잉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오늘 공개된 4분기 실적을 보면 보잉은 지난해 연간 119억 4천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연간 매출은 582억 달러로 그 1년 전인 2019년보다 24%가 감소했습니다. 4분기 순손실은 84억 달러, 매출은 153억 달러로 각각 집계됐고요. 이 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5% 줄었지만 시장 정보업체 레피니프가 집계한 전망치 151억 달러보다는 그래도 다소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당 순손실은 15달러 25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면서 보잉이 이제는 매출 기준으로 업계 순위도 상당히 떨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잉은 이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업계 4위가 돼버렸습니다. 매출 기준으로 보잉은 레이시온, 로키드 마틴, 에어버스에 이어서 업계 4위로 추락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평가했습니다. 근데 보잉이 이렇게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것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좀 겹쳤던 것 같아요.
네. 추락 사고도 있었고 팬데믹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추락 사고 이어지면서 보잉은 그 737 맥스 기종이 그 장시간 운항 정지를 당했고요. 네. 이때 하필 또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여객기 수요가 급감하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네. 4분기 상업용 항공기 매출이 47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7%나 급감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CNBC에 따르면요, 보잉의 항공기 인도 건수도 최근 수십 년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작년 항공기 주문 취소까지 역사상 가장 많았고요. 그래서 항공기 인도가 재작년 절반에 그친 탓에 보잉은 지난해 184억 달러 현금을 소진한 걸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새로운 대형 비행기 777X 출시가 2023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더한 재정 부담을 주고 있고요.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긴 한데요. 국방, 항공, 안보 부문 매출은 67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4%가 높아서 비행기 부분의 실적 부진을 다소 메꿀 순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737 맥스, 운항 재개 등에 힘입어서 올해는 그래도 매출이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전문가들의 예상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백신 접촉이 뭐 70% 이상을 맞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또 다시들 여행 붐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뭐 보잉은 또 다시 또 살아날 수 있겠죠. 네, 그러길 희망해 봅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